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 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오범구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46만 의정부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오범구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데 각자 위치에서 정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또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의정부시 의회에서 앞으로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초선 의원이셨는데 의정부시 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초선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저는 흔치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시의회에서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의정부 시의회에서는 예. 아마 전전 의장님이 예. 초선의 의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 선수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의장이 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의장님이 의장에 당선되셨을 때 그 정당이 없이 무소속 출신이셨어요. 신분이셨습니다. 네네. 지금도 무소속이시고. 네네. 근데 민주당 원래 정당 당적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네. 무소속으로 바뀌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저하고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지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때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네, 갑지역에. 근데 저희들은 갑지역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5명이서 의정부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략공천을 반대한다. 또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이긴 분을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이 당에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략공천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전략공천 내려오신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고 또 인간과의 신의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8대 후반기 의정부 시의회가 이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그 의회 중심에 의장님이 계셨는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성과라면은 지들이 총 95일간의 회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례회 2회하고 임시회 6회를 통해서 조례와 결의안 등 총 176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 중에 43건은 의원님들의 발의로 재난상황 학교 지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제도 개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또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촉구 등 이런 건의문도 또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본인은 이제 지방의회마다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를 봤더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또 현장 중심의 의회,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의원님들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죠, 같이.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는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회가 돼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회사 생활 한 33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도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노동단체를 이끌면서도 항상 서류나 말뿐이 아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어려운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 제가 네. 많이 다녔죠. 네. 그런데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산 심의를 할 때 서류로만 결산 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줬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비회기 때. 회기 때는 못 나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또 시민분들이 저희들 뽑아줬으니까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시민들이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닙니까? 지난번 같이 상수도의 물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지들이 또 정수장이나 이런 데 한번 방문해주고 지들이 간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시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나 또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신경을 좀 더 쓰실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현장을 많이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아동들을 방과 후에 이게 공부 가르치고 관리해주는 데가 있는데 또 그런 데 가서도 위로도 해주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의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현장을 강조하시는데 회기 중에는 심사하시느라 또 심사하시고 또 비회기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의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실제 현장을 찾아보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도 이제 제가 회기 끝나고 난 뒤에는 장애인 부모연대나 아니면 뭐 참교육연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의견 청취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이 돼서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의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 어떤 말 제일 많이 들으세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 말씀을 뭘로 드리겠어요. 대신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시고 그다음에 우리 접종 예방 접종 백신 접종할 때 많이 지원을 해서 좀 빨리 우리 조기에 의정부시는 코로나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참고 넘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게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 순간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분들이 방역에 동참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내리막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도 역할을 하시고 많이 힘을 기울이셨는데 의회가 또 이제 의정부시에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곳간에 또 퀴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제 의정부시에서 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이분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하셨다고요. 자영업자들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부족해서 5만 원밖에 못 해드리고 또 뭐 그랬는데 시에서 보면은 그것도 한 47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받는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그 지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빠른 시간 속도를 내서 시민들께 지급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격려를 하고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이 있어도 의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시민들께 지급이 빨리빨리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회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군요. 저희들이 원포인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서 처리해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빨리 선별해서 또 시민들이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전 국가적인 위기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좀 내리막길이 돼서 조금 끝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법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지방자치법이 아시는 것처럼 32년 만에 지난해 개정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의회직을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지금은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하다가 다시 또 집행부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좀 비장이 있었죠. 지금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계신 거죠? 네, 지금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조금 초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또 의원 수도 조정될 수 있는 거죠. 의원 수는 이제 우리가 기초 의원들은 전국에서 이제 전국의 총 몇 명에서 배정이 이게 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도 옛날 의원님 숫자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리려면은 다른 데 인구수가 줄어든 데를 의원을 좀 차출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가 좀 쉽게 되지는 않는데 뭔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겠죠. 인사권 그리고 이제 재정권인데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말은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뿐인 지방자치, 말뿐인 지방분권이라는 말 때문에 결국엔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이런 선거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어떤 뭐 권한이 조금 더 가중되고 부여되면 그게 뭔가 좀 역효과로 지방의 어떤 좀 이렇게 토착 비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건 의장님께서 잘 아시죠? 어떻게 보세요? 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의정부의 각 단체 아니면 뭐 전문가들 해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돼 있고 또 의회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 기초의회 아니면 도, 시도 의회에 놔두면 그건 좀 조금 문제점이 있죠. 이걸 뭔가 좀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절차가.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꼭 둬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을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뭐 일단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의정부 시의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또 이제 권한이 더 이제 크게 부여되는데 책임감이 더 막중하시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의장직에 그리고 제가 이제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우리 8대가 1월 13일부터인가 이게 전면 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준비는 저희들이 마지막 임기를 하루를 남겨두더라도 또 9대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차분차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지방자치가 지금 인사권만 가져올 게 아니고 의회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지금은 집행부에서만 예산을 다 세우잖아요. 짜서 내려오죠. 그럼 내려온 걸 우리가 심의만 하는 역할이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의원이 뭐 한 2명이라도 참여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참여를 하든지 네. 예산 세울 때도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네, 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역에서 또 민원 들은 것이라든가 또 예. 집행부가 못 느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하면 네. 좋을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만 갖고는 이게 정말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불안전하죠. 그래서 그렇죠.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권,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의회가 같이 좀 참여해서 네네네. 세울 수 있는. 의회가 참여한다는 건 결국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죠.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심의만 하는 역할이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작죠. 예. 그 동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시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한 부분이 또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여를 해서 그게 다 수용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데는 네. 또 참여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의정부시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경기연구원,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의회 또 의장님도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네. 우리 경기연구원은 다른 기관이 네. 이제 많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 의정부에서는 경기연구원을 네. 우리 그 안병용 시장님이 네. 경기연구원을 우리 의정부시로 영입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의정부에 기관이 많잖아요. 경기 북도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연구원이 들어오면은 진짜 정말 의정부가 행정의 복합 도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의정부시 의원들이 전원 네. 또 가서 참여하고 네. 또 시민분들의 또 각 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치하는데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 또 가서 브리핑도 잘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정부에 유치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경기 북도, 그러니까 경기 북도가 되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정부 시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뭔가 싱크탱크, 경기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게 의정부 북부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의장님께서는 경기 북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죠. 예. 저는 옛날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하는데도 네. 제가 거기에 뭐 이사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기 북도가 이 신설이 돼야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경기 북도가 발전이 되지. 지금 군사보호 도시 다 군사보호로 묶여 있죠. 또 수도권 규제법이 이게 경기 북부에도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연천 같은 데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도 서울하고 경기 남도하고 세 번째가 우리 경기 북도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북도를 꼭 신설해야 되겠다. 예전에 대통령, 제가 누구나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거신 분들도 계시고 도지사 분들도 또 공약을 내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충족이 됐으니까 꼭 북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북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뭐 지자체장님 또 의회 의장님들 특히나 이제 경기 북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 100% 경기 북도에 이제 찬성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경기 북도에 대한 입장은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일반 시민들도 북도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찬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제가 단체 한국노총의 경기 북부에 이제 의장도 하고 중북부의 의장도 했는데 수원에 한번 가서 회의를 하려면 정말 한 2시간 반, 3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요. 갔다 오면 하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부에 대한 의견이 그쪽에 가서는
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건 아무래도 숫자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북부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려면 경기 북부가 신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장님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파워리더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뭐 제가 특별히 정말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자격이 되시니까 파워리더가 되셨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가서 상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또 우리 의정부시 의원님들을 제가 대신해서 가서 받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더 또 열심히 의정활동 해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의정부시가 이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 못지않게 이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이 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때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뭐 지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임기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정부에서 좀 벌려놓은 사업이 좀 꽤 많아요. 이제 미군 부대 반환된 데는 또 거기에 대한 민자 유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복합융합단지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외선 개통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GTX C 노선이 이제 의정부로 해서 양주를 하는데 조기 착공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직원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요즘에 많이 힘드신데요.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그래도 이겨내야만이 또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소에 관계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또 백신 접종 장소에 가서 확인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 의회에서 또 많은 일을 할 예정인데 시민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면 저희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님 모시고 8대 후반기 의회의 성과와 계획을 알아봤는데요. 의정부시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